안녕하십니까. 한시 스토킹 진행의 오님주입니다. 위기가 기회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기회가 있다. 역발상 전략이라고 하죠.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심심찮게 들으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오해가 과도한 면이 있다면 분명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보게 되는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과 이 시장에 그리고 종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걸까요? 참 현명한 답을 내기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만 시장의 외부 변수들 그리고 혼재돼 있는 재료들 고민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문자 013-3366-8288번 지금부터 활짝 열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나눔미디어그룹 김태혁 전문가, 월스트리트 코리아 이슬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이요. 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먼저 김태혁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제 금요일 이후로 해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지금 지수에 선반영되었을 거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주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악재가 다시 끼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서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신용 잔고가 자꾸 털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매물들이 담보 부족으로 인한 신용 물량 그리고 반대 매매로 인한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만 좀 구경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닥에 나오게 되면 작년 10월장처럼 반등이 또 크게 나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시고 기존 종목 대응 그리고 현금화 전략을 통해서 계좌 관리를 진행을 하시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 만기를 앞두는 시점이고 연결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1월 4일 저점 구간인 255 정도 부분에서 저점을 형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935, 그러니까 최저점을 찍으려면 1935에서 30포인트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70포인트 정도까지 좀 열어두시고요. 여기서 저점을 바닥을 잘 다지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를 기대해 봄직한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코스피 1935, 코스닥 570. 여기까지도 안 내려갔으면 하는데 일단 지지선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고 이슬이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현재 607 하회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일본의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어떤 이슈들로 인한 각종 악재에 대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배당주에 주목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 코스피 지수는 이제 1960에서 2040선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지수가 아래로만 흐를 때는 뭐 시장보다 덜 빠지는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차라리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목해야 할 어떠한 변수는 이제 배당 종목으로 주가가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이제 높아져서 자금이 그만큼 유입이 되고 하락폭이 이제 상당 부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번에도 이제 중국 MSCI A주가 이제 동일 비중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못해도 이제 당시 수준의 매도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투매 매물이 조금은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1950선 코스피 지수 이 지지 구간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급하게 뭐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현금 보유를 해주시면서 관망 태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은 시장 적극적으로 볼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보수적인 관점 두 분의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종목을 그나마 남겨야 되고 어떤 종목을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버려야 되는 건지 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시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를 기다리는 동안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2,000개의 종목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과 관련해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성통상 볼까요? 한국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신성통상은 의류 브랜드 탑10을 운영하면서 일본 유니클로 불매운도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일찍부터 관련 테마주로 형성이 돼 있던 종목입니다. 최근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그 조짐이 나오자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장중에 상한가 지금도 안 풀리고 있죠. 연초 대비해서 10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 잠시 뒤에 판단 내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XINC 볼까요? 그래핀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일본 수출 규제 대상이 탄소 섬유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그래핀이 탄소 섬유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일종의 테마군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XINC가 그 안에서도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테마, 특히 그래핀이라는 것이 꿈의 신소재, 아직 명확한 어떠한 실체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종목에 대한, 이 테마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팜 보겠습니다. 조용히 강한 종목인데요. 내용 들여다보시죠. 이 테마주 외에도 오늘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이 바로 2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입니다. 네오팜이 바로 그 기업인데요. 아토팜, 리얼베리어 등의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특히 신사업의 성과가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부과 화장품 브랜드 제로이드의 성장세가 두 자릿수 작년 대비해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요. 시장에서는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장 초반엔 15% 급등 양상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 한 5%가량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분석 이어갑니다. 신성통상 볼 텐데요. 김태혁 전문가님, 굉장히 강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자, 일단은 지금 신규로 매수는 진입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고가를 계속 뚫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수급이 한 테마로 쏠리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테마주 이외에는 자금이 빠지게 되고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부각이 더 됐었다. 그리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불매운동에 대한 수혜주, 사실상 수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종로 3가점 이제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폐점에 대한 영향이 금요일 날 계속 이슈로 나오게 되면서 더 오히려 더 부각을 받고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좀 더 들고 가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요새 급등주들이 전반적으로 상한가를 가도 그 다음 날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제 시나리오 좀 더 세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빠졌을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오늘 시가가 정말 이제 1740원 부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740원 부근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계속 하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40원 부근, 조정 시에는 1740원 부근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어서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최근에 2015년도에 고가를 찍고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2,300원 구간을 마지막 목표가로 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70원대 다만 이제 큰 상승 이후에 이제 반등 나왔던 구간 자체가 2,300원이어서 그렇게 정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2,070원 부근 자체가 고가에서 떨어지면서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매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070원대 1차 목표가 정해드리고 2,300원대 2차 목표가를 정해드리면서 이대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하지만 신규 접근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수적인 사인
드렸습니다. 신성통상 먼저 들여다봤고요. XINC 볼까요? 이슬희 전문가님, 그래핀 바람이 끝나지 않고 오늘 다시 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입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INC는 약 6개월 동안 이제 100% 이상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종목군으로 그래핀 소재 관련 테마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소재 관련주로서 그만큼 어떠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주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오전장 흐름을 보시면은 뭐 여전히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라든지 어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히토류 관련 반사이익 테마주들, 이런 주도주들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아직까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5월 10일자에 전고점 가격대이 지금 2,96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 현재 추세 자체는 우상향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시장 테마 흐름이라든지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쪽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2,250원까지 이제 홀딩 의견을 드리되 지금 현재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한 1,97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2,250원으로 진입하시되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성적인 판단이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그래핀 테마일 텐데요. 이 테마의 움직임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고 의견 드렸습니다만 발빠른 대응 전략 필요하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톡 쏘는 종목 특징주 추가 전략 모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그 전략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